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왕 이름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교과서 같은데 전형적으로 나오는 조선왕들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왕들이 그 힘겹게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치열한 생존기라든가 조선왕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왕이 되었는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도 다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들을 제가 앞으로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살펴봐야 할 왕은 당연히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을 연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성계는 원래 고려시대에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고려시대에 무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결국에는 고려인이 고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면서 태조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은 첫 번째 왕은 클 때자를 붙이고 또 창업한 왕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호칭 대신에 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는 고려태조 왕건, 조선태조 이성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라 할까요? 최근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진 인물인데 정도전. 고려라는 왕조 대신에 새로운 나라에 도전했던. 그래서 이 정도전은 그 당시에 새롭게 성장한 신흥 4대부의 대표 주자였고 실제 이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짠 인물이 정도전이었는데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두 사람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정도전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를 건국할 왕으로 이성계를 피겠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정도전이 아니었다면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전이 이 고려말 혁명을 추진하면서 왜 이성계를 정말 그 많은 무장 중에서 끌어들였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밝힐 내용을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성계가 살던 지역은 고려 땅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원나라의 관리를 받는 원나라 관할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함경도라든가 그 함경도 너머의 땅은 원나라가 한때 고려를 복속시키면서 이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원나라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성계 저 전주뿐 아닌가?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면 이성계 관련 유적지도 많고 당연히 전주이시고 전주뿐인데 왜 저분이 동북면 지역까지 가서 사셨지? 그 비밀은 바로 이성계의 그 4대조 할아버지인 이한사라는 인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4대조 이한사라는 분이 전주 지역에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하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스캔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전주 지역 고을 수령이 상당히 이제 좀 분노를 하고 이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한사는 이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지역에 가서 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의 완전 동해안, 전주에서 한참 가야 되죠. 바로 이 삼척 지역으로 가족 전체가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이한사가 왜 또 저 함경도 북쪽 원나라 땅으로 또 가게 됐을까? 이게 참 운명일까요? 삼척 지역에 딱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때 트러블이 있었던 수령이 또 이곳에 또 신임 수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드라마 같은 현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한사는 아예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도저히 오지 못할 것 같은 곳 바로 이 고려의 북쪽 끝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동북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1258년 몽골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서 고려 관리들을 이제 죽이고 하다 보니까 몽골에 땅을 바치면서 이제 투항하는 이런 인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이한사라는 인물은 이때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살기 위해서랄까요? 이 원나라 쪽에 이제 협조를 하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요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는데,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후에 이 본격적으로 이 수복 운동을 벌였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 지역을 수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원나라 땅에서 고려 땅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자춘이라는 인물은 공민왕에 가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쌍성 총관부 지역의 탈환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과 더불어 수복한 고려 땅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고, 이제 전주 이씨 집안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의 개경 귀족들은 변방 지역인 동북면에서 온 이성계 집안을 상당히 이제 무시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고려사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이자춘을 상당히 신임을 했고, 그리고 이성계 집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계가 출생하던 무렵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로 세력이 교체되던 시기였는데, 도적대가 있어요.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고 돌아다녔다 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붉을홍 수건건, 이러면서 이들 중에 일부가 고려 영토를 노리게 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또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연달아 고려를 침범하는, 기록으로 정리된 왜구의 침입 횟수만 보더라도 1350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수백 회 정도가 될 정도로 왜구의 침범도 심했다. 북쪽으로는 원나라, 홍건적, 남쪽으로 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말 가장 외환이 심했던 이런 시기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성계 집안 또 직접적인 그 관련성이 있어요. 바로 이 1361년 아버지 이자춘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원나라 군에게 대패한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공민왕은 지금의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가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은데,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노다리 밟기라고 해서 그 노다리 밟기의 기원이 된 게, 공민왕이 노국공주하고 피난 갈 때 이 공주를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다 등을 굽혀서 이렇게 건너게 했다. 그리고 이때 이 공민왕이 머물렀던 장소가 안동에 가면 지금도 용호로라는 정자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곳이 공민왕이 피난을 했던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안동 출신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맨날 거기 소풍 갔거든요. 그때는 공민왕의 뭐 유적지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공민왕이 피난을 왔고 노다리 밟기에 바로 이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